미국 정부 폐쇄의 가능성이 재차 우려되자 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미국에 대한 신용 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낮춰잡았습니다. 국가 재정 건전성에 대한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지적인데요. 최근에 국채 시장에서 10년물 미국 국채 금리가 5%를 넘나들다가 4% 중반으로 떨어지고 또 단기물인 2년물 금리는 여전히 5%를 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서도 Moody's lowers output on US debt to negative이라고 하면서 이 negative라는 부정적인 단어를 사용합니다. 무디스는 워싱턴 정치권 내에 정부 예산안에 대한 이른바 벼랑 끝 전술에도 문제가 있어 라고 꼬집는데요. 미국 의회 내에서 정치적인 양극화가 너네 그렇게 계속해서 심화되면 차기 정부가 부채 감당 능력을 키우기 위한 재정 계획도 마련하기 힘들 거야 라고 분석을 하는 겁니다.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미국의 등급 전망을 하향하는 것도 있고요. 최근에 뉴욕 증시의 불확실성이 여전한 가운데서 일부 월가에서는 미국의 중소형주 반등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미국의 경제가 침체되더라도 중소형주는 이미 최악의 시기를 지났다라는 분석인데요. 연말 산타랠리가 찾아올 경우에는 계절적인 반등을 노려볼 만하다라는 기대감도 따른 겁니다. RBC 캐피털에서 전략을 제시를 한 겁니다. 중소형주 주가는 한 주당 순이익 EPS가 반등하기에는 3에서 6개월 전에 바닥을 치는 경향이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현재 미국의 중소형주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어라고 분석한 거죠. 시장의 전문가들은 이미 S&P 600의 기업 대부분이 1년 한 주당 순이익 전망치를 낮췄고 최근에 1년 중에 최악의 수준이라고 하면서 중소형주에 대한 낮은 기대감이 오히려 앞으로 주가 반등 배경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달 중순 미국 바이든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정상회담도 있고 미국의 연방정부 셧다운 데드라인 일정이 투자 심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는 중소형주의 단기 매수에 신중한 필요가 있다라는 조언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신용 등급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두 번째 이야기 넘어가시죠. 골드만삭스와 이번엔 모건 스탠리에 대한 전망인데요. Diverge on Fed Rate Cut Forecast 이라는 제목입니다. Diverge라는 거는 둘이 엇갈리다라고 하는 건데요. 미국의 유력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와 모건 스탠리의 금리 인하 전망이 크게 엇갈렸다라는 흥미로운 기사였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연준이 내년 6월부터 골드만삭스는 내년 4분기부터 금리를 각각 더 내릴 거야 라고 전망을 한 거죠. 인하폭도 크게 차이가 나는데요. 일단 모건 스탠리는 3%포인트의 금리 인하를, 골드만삭스는 1.75%포인트의 금리 인하를 각각 예상하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부터 먼저 살펴보면요. 연준이 2024년, 그러니까 내년이죠. 6월에 금리 인하를 시작한 다음에 9월에 다시 금리 인하를 할 거고 4분기부터 모든 회의에서 각각 0.25%포인트씩 금리를 내릴 거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기가 침체에 빠지는 건 아닌데 그래도 경기가 상당히 지금 둔화해서 예상보다도 더 큰 규모의 금융 완화책이 필요한 것을 예상하고 있는 거죠. 한편 골드만삭스는 연준이 내년 4분기에 처음으로 0.25%포인트의 금리 인하를 단행한 뒤에 2026년 중반까지는 모두 1.75%포인트의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기준금리는 3.5%에서 3.75% 범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골드만삭스의 전망을 말씀드린 게 연준의 점도표와 가장 유사한 겁니다. 골드만삭스는 이 재정 적자가 지속되고 있어서 개인 소비는 견조하고 연준이 금리를 상대적으로 높게 유지해서 균형 금리를 추구해야 한다라고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은행의 전망이 맞을지는 아무래도 시간이 그 승부를 가려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외신 스케치 두 가지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